다질련 차를 말하다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이 티백, 나일론 티백 8회를 시작합니다. 보시는 티백 중에서 네모 표시된 티백들 많이 보셨죠? 바로 이 나일론 티백이 이제부터 다루고자 하는 티백 재질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종이 티백은 저렴하지만 조금 제한점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필터의 수분 투과력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차입을 되도록 잘게 분쇄해서 물과 접촉하는 차입의 표면적을 최대한 증가시켜줘야만 합니다. 때문에 두껍고 긴 모양을 한 통잎이나 한두 번 커팅한 브로큰스 잎들은 종이 티백에 담기는 어려웠습니다. 티백 속 차잎은 먼지만큼이나 입자가 미세한 더스트 등급이나 그보다 아주 조금 입자가 큰 페닝스 등급 정도로 잘게 분쇄된 잎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티백 주머니의 내부 공간도 좁은 편이어서 차잎이 물속에서 불어난 뒤에 충분히 유용할 공간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일론 티백이라 부르는 새로운 재질의 티백들이 등장했던 거죠. 보기에도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 수분 투과가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종이 티백보다 투과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티백 안 공간도 많이 넓어져서 티백 속 차잎들이 물속에서 유용할 공간도 제법 넓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사용할 수 없었던 통잎이나 길고 굵은 잎들마저도 얼마든지 티백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데 필터 재질 대다수가 합성 섬유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키 티백, 메쉬 티백, 피라미드 티백, 사쉐, 또 뭐가 있을까요? 삼각형 4개를 붙인 듯한 정사면체형 티백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입니다. 이런 말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같은 목적입니다. 뭔가 색다른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앞서가는 느낌. 그래서 각자의 제품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죠. 보이시라는 말이 여성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것처럼 실크 섬유를 실키라 부르지는 않죠. 그러니 누가 실키라고 하면 아, 실크는 아니구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메쉬 하면 시스루 느낌을 주면서 투명 청결한 분위기도 나고요. 하여간 어느 누구도 플라스틱 티백이라거나 합성섬유 티백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직설화법이 마케팅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 티백의 필터 원료가 합성섬유에서 온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 대다수 사람들의 질문은 비슷합니다. 뜨거운 물에 우리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때 고객을 안심시키는 근거 자료 중 하나는 녹는 점, 멜팅 포인트입니다. 식품용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모두 녹는 점이 100도를 훌쩍 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우려와 안심을 주고받고 의심은 곧 풀리고 마는 것이죠. 실제로 나일론의 녹는 점은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해도 190도 이상은 됩니다. 펫 재질은 그보다 높은 260도나 되고요. 생분해 필터인 플라도 녹는 점은 보통 150도가 넘습니다. 플라스틱에서 멜팅 포인트라는 것은 플라스틱의 물성이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지점의 온도입니다. 그러니 그 온도가 되면 찬물과 섞일 우려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다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3년 미국의 디 애틀랜틱이란 잡지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잡지는 평소에 각 분야 전문가 풀이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신뢰할 만한 전문 기사들이 실린다는 평가가 있기도 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에서 폴리머 분야 교수인 레이 페르난도 박사의 의견입니다. 플라스틱에는 글래스 트랜지션 템퍼레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이 온도에 다다르면 분자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온도라면 플라스틱 티백을 구성하는 분자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 속에서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폴리머가 이 변환점을 통과하면서 뭔가 플라스틱 성분이 유출되기 쉬워진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글래스 트랜지션은 간단히 TG로 표현되는데 보통은 멜팅 포인트보다 낮습니다. 식품용 나일론 6나 66도 그렇고
펫 소재도 그렇고 모두 Tg가 멜팅 포인트보다 낮고 물이 끓는 온도 100도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 뜨거운 물 속에서 뭔가 유해 성분이 용출될 수도 있습니다. 용출된 물질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움직일 것이고 성분별 특성에 따라서는 소수성도 있고 친수성도 있을 수 있는데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이라면 유출되더라도 티백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고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이라면 뜨거운 물 속에 섞이게 될 것입니다. 펫 수지는 멜팅 포인트 260도이고 생수병, 주스병으로 많이 사용될 만큼 식품 용기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2009년 한 실험에서 다 마신 생수병 내부를 조사했는데 에스트로겐을 흉내내는 합성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글래스 트랜지션 값은 관찰되지 않았고 유해 물질이 검출된 원인에 대한 설명도 없었지만 식품용 나일론에서도 같은 일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사를 요약해서 옮겨본 것입니다. 페르난도 교수는 뜨거운 물에 플라스틱 티백을 우릴 때 실제로 유해 물질이 유출되는지는 어렵지 않게 시험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아직까지 이런 실험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된 자료로는 없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게시 시점은 2013년이고요. 이것에 관해 개인적으로 여러 자료를 찾아보기는 했는데요. 펫병에 든 생수를 다소 긴 시간 보관했다거나 조금 더운 기온에 방치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된 실험 보고서는 10여 편 정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페르난도 교수의 설명은 학자로서 가능한 추론을 통한 이론적 설명인 것이지 충분한 실험이나 근거가 제시된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려로 받아들일지 무시할지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티백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즐려는 차를 마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